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예솔이는 여자예요. 그쵸? 자, 이렇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해요. 그러면 명제예요. 그쵸? 그죠? 요 T라고 한 거는 true. 아, 참인 명제구나. 오케이? 그런데 봐. 내가 또 하나. 얘는 그럼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거짓? 자,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자, 이유는 똑똑하다는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보면 똑똑하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쵸? 똑똑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명제는 뭐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 우리는 그것을 명제라고 해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새로운 거 하나를 이제부터 이제 숫자로 적용을 해볼게요. 물어볼게요. 명제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예요. 다만 이 명제는 어떤 명제? 거짓인 명제. 거짓은 이렇게 F라고 쓰기로 했어. fals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명제예요. 그죠? 상은 6의 약수이다. 명제예요, 명제 아니에요? 명제예요. 그죠? 명제인데 이제 참이에요, 거짓이야? 참이에요? 명제예요? 오케이. 자, 우리는 명제를 표현할 때 그 기호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기호를 나타낼 때 우리는 P라는 문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소문자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얘는 명제 P야. 오케이? P부터 쓰기로 해요. P부터 써, 보통. 근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P, Q, R, S 이렇게 순서대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이 명제를 부정할 거야. 반대로 말할 거야. 반대로 말하겠다라는 건 참인 명제는 거짓인 명제로 만들 거고 거짓인 명제는 참인 명제로 만들 거야. 이걸 보자. 3은 6의 약수이다. 부정할 거야. 답이 뭐야? 3은 6의 약수가 아니다. 명제죠. 그죠? 다만 이건 어떤 명제? 거짓인 명제. 자, 우리는 어떤 P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P라는 명제를 부정을 했어요. 반대로 나타냈다. 그럼 반대로 나타냈다라는 뜻의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이거는 P라는 명제를 뒤집은 거지. 그치? 부정했다라는 뜻에서 앞에 물결표를 쓰기로 약속했어요. 얘는 앞으로 물결표 P야. 근데 물결표 P가 물결표 P 이렇게 쓰기가 이렇게 읽지 않고 not P라고 얘기해요. not. 오케이? 그래서 not P라고 읽고 물결표 P라고 씁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좀 어렵다. 잘 봐. 여기서 좀 어려워. 이 3이라는 숫자 대신에 내가 3 대신에 얘를 미지수로 쓸게요. X는 6의 약수이다. 물어볼게요.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3이라는 숫자 대신에 미지수를 갖다 놨어. 그래놓고 문장을 만들었지. X는 6의 약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그치? 여기서 어려운 거야.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문장 있죠? 이러한 문장. 미지수가 들어있는 문장. 이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요. 명제가 아니라 얘는 조건이야.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야. 조건도 마찬가지로 기호를 쓸 때 이렇게 쓴대요. 얘는 조건 P야. 얘는 명제 P. 오케이? 얘는 조건 P예요. 자, 조건은 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참, 거짓을 아직 판별하지 못해요. 오케이? 그런데 자, 조건 P가 있어. X는 6의 약수이다.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X값 한번 나열해 볼까요? 참이 되도록 하는 X값 나열해 봅시다. 여기에 X에 뭐가 들어가면은 이 조건이 참이 될까요? 1 집어넣으면 될까? 1은 6의 약수이다. 맞죠? 그죠? 1 되고요. 자, 그러면은 뭐 2도 있죠? 2는 6의 약수이다. 2도 있네요. 그죠? 3 되죠? 4 돼요? 안 돼요? 4 안 되네요. 그 다음 숫자 6이죠? 우리 알죠? 오케이? 그럼 이 숫자들이 지금 뭐다? 이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이네요. 그죠? 그럼 이 X값을 지금 1, 2, 3, 6 확인했지? 요거를 집합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집합의 기호를 이 조건 P가 스몰 P면 우리 집합 기호는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했지? 그러면 이 P의 문자에 대문자 P를 이렇게 해놓고 P 집합을 만들어. 그럼 이 P 집합은 어떤 집합이야?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이야. 됐어?
다시 얘가 뭐다? 조건 P가 참이되도록 하는 집합. 조건 P가 참이되도록 하는 집합.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되도록 뭐야? 되도록 하는 집합. 조건 P가 참이되도록 하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조건 P가 참이되도록 하는 집합을 우리는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이 진리집합이 뭐다? P야. 그리고 P의 원소는 1, 2, 3, 6입니다. 졸라 중요합니다.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조건이에요. 미지수가 있어. 조건이야. 요게 조건인데 참이되도록 하는 x값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요거를 집합처럼 표현하면은 뭐가 된다? 아, 이 집합은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괜찮아? 전혀 새로운 걸 또 하나 할 거야. 전혀 새로운 거야. 이번에는 조건을 만들 텐데 조건 2개 갖다가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요. 뭔 소리야? 조건 2개 갖다가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요. 조건 2개 갖다가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요. 조건 2개가 필요하지. 조건 P랑 조건 Q를 갖고 왔어. 첫 번째, 이 조건 2개 갖다가 조건 2개를 만드는데 이 조건 2개가 이렇게 나타내요. P 또는 Q라는 새로운 조건을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P 그리고 Q라는 새로운 조건을 딱 2개를 만들 수가 있어. 다시 조건 2개가 있어.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조건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하나의 조건이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P 또는 Q. 두 번째 조건은 P 그리고 Q. 오케이? P 또는 Q를 새로운 조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조건 이름이니까 얘도 조건이니까 조건 이름을 또 적었지. 그죠? 그럼 얘도 새로운 또 조건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요. 이 R, 조건 R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 조건 R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 조건 R에 대한 진리집합. 또는이죠. 또는 P가 되거나 Q가 되거나 하기만 하면 돼요. P, Q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P, Q 둘 다 만족해도 되고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그림을 연상시켜보면 뭐랑 똑같아? 합집합이에요. P집합, 합집합, Q집합. 일단 전제조건은 이거죠. 조건 P의 진리집합은 P집합, 조건 Q의 진리집합은 Q집합이라고 했을 때 P 또는 Q라는 새로운 조건은 P 합집합 Q가 되겠지. 근데 걔가 무슨 집합이다? R집합이 되겠네. 그러면은 요게 R집합이 되겠네. 괜찮죠? 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지. 그러니까 P의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Q의 조건도 반드시 만족해야 돼. 둘 다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에요. 그러면은 P 교집합 Q라고 써야 되고요. 얘가 S집합이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정리해 줄게요. 자, 또는 영어로 오어예요. 그쵸? 문제에서 오어 나오면은요 합집합이야. 오케이? 문제에서 오어가 나오면 합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합집합이에요. 그럼 요렇게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는 영어로 and죠. and가 나오고 그리고가 나오면 교집합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좀 아셔야 돼. 괜찮아요? 네? 부정을 공부할 거야. 부정을 공부할 거야. 자, 부정은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반대로 얘기할 때 규칙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 그리고 있지. 그리고 and.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줄 때 모든 x는 양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의 면제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이란 단어랑 똑같아요. 모든 x는 양수이다. 그거의 반대말은 어떤 x는 양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모든이라는 단어 대신에 문제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임의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임의의 x는 양수이다. 이게 헷갈리면 그냥 임의의라는 세 글자를 모든으로 그냥 바꾸세요. 오케이? 문제에서 임의의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모든으로 그냥 바꾸세요.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요. 뭐냐면 크다의 반대말이 뭐야?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같은 거는요. 얘 크다지?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거 반대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은 작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크거나 같다가 답이죠. 그럼 나 이렇게도 얘기하겠 수 있네. 봐봐. 크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뭐야? 작다예요. 등호가 있는 거의 반대말은 등호가 없는 거고요. 등호가 없는 거의 반대말은 등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마지막. 요거는 쉬워. 같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같지 않다예요. 같지 않다는 그냥 이게 답이죠. 그죠? 같다의 반대말은 같지 않다예요. 오케이? 됐어? 141페이지 필수 예제 1번이야. 그리고 나랑 말로 할 거야.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했네요. 가로 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맞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네요. 자, 가로 2번.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는데 얘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에요. 오케이? x 값이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저 부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그쵸?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라고 하네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예요. 그쵸? 근데 얘는 명제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명제죠. 그쵸?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참인 명제죠. 그쵸? 요거 1-2번에 가로 2번을 잠깐 볼 텐데 얘를 볼 거야. 이게 지금 명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건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잘 봐. 선생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네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전에 일단 계산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3x고 이렇게 3x가 돼갖고요.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0이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남죠. 그쵸? 그러면 미지수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얘는요. 명제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봅시다. 0은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참이죠. 그래서 얘는요. 참인 명제예요. 오케이? 142페이지 필수 2번이야. 다음 명제 조건,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라고 했네요.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야. 부정할 거야. 잘 받아 적어요. 홀수도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거의 부정은 1은 홀수 그리고 아니고는 그리고니까 그리고는 뭘로 바꿔? 또는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1은 홀수이거나 또는 소수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네요. 괜찮죠? 가로 2번을 볼게요. 요 놈을 부정할 거야. 요 놈을 부정할 거야. 얘는 부정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봐. 일단 이거부터.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의미 부여를 좀 제대로 해야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놓고 얘를 부정을 해야 돼. 자, 그럼 얘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x는 1보다 작고 얘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 그 다음에 x는 10보다 크다. 이게 부정 되겠죠? 오케이? 근데 얘는요, 내가 요걸 잘 봐. 요 놈은 수직선으로 그으면 약간 이거 아니야?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지. 그치? 부정은 어느 영역이야? 요거야? 이것 또는 이거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예집합을 내가 A집합이라고 한다면 부정의 집합은 여집합이 될 거예요. 오케이? 예집합을 A집합이라고 한다면 부정의 집합은 여집합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괜찮아요? 응?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을 거야.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의 진리집합 찾을 거야. 진리집합. 뭘까? 이거 옛날에 비슷한 거 하나 배웠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얘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 왜냐면 여기다가 다른 숫자 집어넣는 순간 0보다 커져요. 여기다가 다른 숫자 집어넣는 순간 0보다 커져요.
허수 집어넣으면 안 돼요? 실수잖아. x는 0이고요. y도 0이어야 돼요. 오케이? 실수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0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과 똑같은 말 x는 0 그리고 y는 0이에요. 오케이? 그거의 부정은 어떻게 돼요? 부정은 x는 0이 아니고 또는 y도 0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143페이지 필수예제 3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야. 두 조건 PQ가 있는데 자, P 조건은 소수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 P의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2, 3, 5 괜춘? Q라는 그 조건이 있어요. Q라는 조건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 이퀄 0인데요. 얘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 Q집합을 구해볼게요. 알다시피 이거는 X-3, X-4 이퀄 0. X값은 3하고 4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실게요. 3이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럼 나 이렇게 해도 될까? A집합 이렇게 있고 A집합이 아니라 이번에 뭐다? P집합이어야 되네. 그쵸? P집합 있고 Q집합 있고 이렇게 있고요. 3이 여기 있어야 되고 2하고 5가 여기 있어야 되고 4가 여기 있어야 되네. 1 안 썼죠? 2, 3, 4, 5 그 다음에 전체 집합 6이니까 6도 여기 있어야겠다. 됐죠? 가로 1번. 나 P의 진리 집합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P가 아닌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P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P의 여집합은 얼마야? 1하고 4하고 6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2번이야. 가로 2번. P 또는 Q. P 또는 Q는 집합으로 따졌을 때 또는은 합집합이지, 그치? 그래서 P 합집합 Q. 얘를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 3, 4, 5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지?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나 P 그리고 Q네요. 나 P 그리고 Q는 그대로 해보자. 나 P는 P의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Q는 그냥 Q집합이죠. 얘 뭔지 알아요? Q 차집합 P네요. Q 차집합 P니까 여기 영역밖에 들어있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뭐야? 얘는 원소가 4만 들어있는 집합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3-3번이에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있는데 P 조건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Q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쵸? 자, P 조건은 얘고요. Q 조건은 얘입니다.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 할 때 다음 조건 중 이런 조건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 X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거 한글말로 적어볼게. 이거 한글말로 적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X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1 그리고 X 작어 4보다.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볼게요. 다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 있지 Q 조건의 반대니까 not Q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리고니까 교집합이 될 거고 X가 4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조건의 반대니까 P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놈의 진리집합이 뭐냐? P 여집합, Q 여집합, 교집합이지. 그치? 근데 이거 여집합이 두 개 있는 거 하나로 묶을 수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나 이걸 쓸 수 있어? P부터 쓸게. P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고 Q를 묶은 다음에 전체 여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답 5번 찍으시면 됩니다. 조건 P가 있고요. 조건 Q가 있어. 이 P하고 Q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조건. 요 두 개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조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첫 번째 P 또는 Q를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웠냐면 P 그리고 Q를 배웠어. 우리가 요거는 배웠단 말이야. 그죠? 굳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놈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 요놈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죠. 그죠? 이번에는 네 시험에서 진짜 무조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조건 P하고 조건 Q 갖다가 새로운 명제를 만들 거예요. 조건 P하고 조건 Q 갖다가 새로운 명제를 만들 거예요. 새로운 명제. P이면 Q이다야. 얘는 좀 기억해주세요. 앞으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여태까지는 그냥 좀 그것도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얘예요. P하고 Q라는 조건 두 개 갖다가
P이면 Q라는 새로운 명제를 또 만들어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보이면은요, 아, P이면 Q이다. 오케이? P이면 Q이다. 쌤, 예시를 들어볼게요. P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야.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 P 조건, Q 조건이야. 난 이거 갖다가 뭐 할 거야? 명제 만들 거야. 아, 명제 만들자. X가 과일이면 X는 음식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P이면 Q이다야. 응? X가 과일이면 X는 음식이다. 이게 뭐라고?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괜찮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가 과일이면 X 음식이지, 그치?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볼까? 약간 상식이 동반돼야 돼. 자, 진리집합 표현해보자. P를 만족하는 집합은 과일집합이지.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음식집합이네요. 그죠? 잠깐만. 나는 알아. 음식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안에 과일이라는 집합 있지 않아요? 그쵸? X가 과일이면 이거 싹 다 음식이지. 그냥 X는 과일이면 X는 음식이야. 얘가 과일이면 얘가 음식이야. 과일이면 음식이다. 맞죠? 그쵸? 반대로 해볼게. X가 이렇게 반대로 할게. 그러니까 Q이면 P이다야. X가 음식이면 X는 과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X가 토마토면 아니죠. 그쵸?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그쵸? 얘는 지금 어때? 참이지. 자, 그러면은 조건 2개 갖다가 만들어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조건 2개의 진리집합의 관계를 봅니다. 관계를 봤을 때 봐.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을 아예 잡아먹으면 참입니다.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잡아먹으면 참입니다. 오케이? 뒤에 있는 집합이 뭐야? 음식이야. 음식 집합이 뭐야? Q의 진리, Q라고 쓸 수 있죠. 과일의 집합은 저 조건의 진리집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의 진리집합은 Q인데요. 얘가 얘의 진리집합인 P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어떤 관계가 나와야 돼? P가 Q의 부분집합 관계가 되면 무조건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됐어?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다시 두 조건을 바꿔서 명제를 만들 거야. X가 과일이면, 음식이면 X는 과일이다.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잡아먹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뭐야? F야, F. 거짓.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지. 오케이? 얘가 참 중요하다. 2개의 조건 갖다가 만들어진 명제가 있어. 근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조건이 2개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잡아먹어야 돼. 오케이? 이런 게 하나 있어. 새로운 거 하나 알려줄게요. 또 하나 예시를 들을게요. X는 먹을 거다.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있는데 X는 음식이다. 명제를 만들 거야. 만들자. 얘가 P 조건, 얘가 Q 조건이야. 명제 만들게. X가 먹을 거이면 X는 음식이다. 기호로 쓰면 이거죠. P이면 Q이다. 오케이?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진리집합 관계 봐야 되지. 그치? 그럼 진리집합이 어떻게 생겼을까? 요놈의 진리집합은 뭘까? 그냥 P고요. 요놈의 진리집합은 Q인데. 야, 먹을 거라는 말이랑 음식이란 말이랑 똑같죠. 그죠? 먹을 거라는 말이랑 음식이란 말이랑 똑같죠.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먹을 거. 근데 걔가 뭐랑 똑같아? 음식이랑 똑같네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되죠. 그쵸? 그럼 이거 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 뒤에 있는 집합, Q집합이 뭐죠? Q집합, 음식집합, 먹을 거, P집합인데 이 그림도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 잡아먹죠. 그쵸? 내가 얘기했잖아. 같은 집합이야. 같은 집합은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성립을 하나라도 하니까 얘는 뭐다? 참인 명제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특수하게도 뭐도 참이야? X가 음식이면
x는 먹을 거다. 거꾸로 q이면 p이라도 참이네요. 그쵸? q 집합에 p 집합의 부분 집합, 요 관계가 되겠지, 그치? 이런 관계가 나와요. x가 과일이면 x는 음식이다. 참고집 보고 싶어. 뭐 해야 돼?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 잡아먹어야 돼. 즉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관계가 되면 참이고요. 그게 아니면 거짓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아예 같아요. 그럼 같으면 어쨌든 같아도 뒤에 있는 게 앞에 거 잡아먹고요. 앞에 있는 반대로 해도 뒤에 있는 게 앞에 거 잡아먹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위치를 바꾼 두 개의 명제 전부 다 참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얘도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 그죠? 이처럼 참인 명제에 뒤에 있는 조건 있지. 뒤에 있는 조건. 지금 뒤에 있는 조건은 뭐야? Q 조건이죠. 그쵸? 뒤에 있는 조건은 Q 조건. 앞에 있는 조건은 P 조건이 되겠죠. 그쵸? 용어야. 중요한 거야. 뒤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외워야 돼요. 명제가 참이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뒤에 있는 조건은 필요 조건이고요. 앞에 있는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봐봐. 얘 봐봐. 얘는 선생님 이게 참이면 얘가 필요 조건이고 얘가 충분 조건이잖아요. 선생님 근데요 얘는요 거꾸로 해도 참이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고 얘가 충분 조건이네요. 그러면은 P만 보자. 요때는 P가 충분 조건인데 요때는 P가 필요 조건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 Q를 보면은 요때는 Q가 필요 조건인데 요때는 Q가 충분 조건이죠. 그죠? 요렇게 생긴 명제에 대해서는 그때의 이 PQ 두 개를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PQ 두 개를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쉽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P 조건과 Q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은 P 조건과 Q 조건은 같은 집합이에요. 진리 집합이 아예 같아요. 됐어? 한 번에 외우는 거. 자, 지금부터 이 문장을 외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냥 이 문장을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고 맞는 게 필요하다. 오케이? 충분하다는 뜻을 모르겠어. 충분하다는 뜻 말고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필요 조건을 중심으로 내가 문장을 만들었는데 뭔 말이냐면 큰 게 나한테 필요해요. 그럼 이 크다라는 뜻은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큰 집합이 어떤 집합이야? Q 집합이죠? Q 조건이죠? 그죠?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큰 집합이 필요한 조건이야. 우리 그렇게 외우자. 자, 그러면은 얘는 크다라는 뜻은 뭘 따라가면 돼?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큰 조건이 필요 조건입니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맞아. 맞는 게 필요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맞는 거는 화살이야. 맞았죠? 맞는 애가 필요 조건이야. 그렇게 외우자.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어떤 경우는 진리집합만 딱 문제를 출제해. 그래서 뭐가 필요 조건이고 뭐가 충분 조건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 게 진리집합이 큰 게 필요 조건이구나. 그리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딱 이것만 달랑 내버려요.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만 딱 내버려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 조건인지 뭐가 충분 조건인지 그냥 화살 맞는 애가 필요 조건이야. 됐어?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그냥 저절로 외워지죠. 충분 조건은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조건만 외웁시다. 크고 맞는 게 필요하다. 진리집합이 크고 화살 맞는 게 필요하다. 오케이? 괜찮아?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게 있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오케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 참, 거짓, 판별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참, 거짓을 판별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봤냐면은 진리집합의 관계를 봤어요. 그쵸? 얘가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 명제의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어. 첫 번째를 뭘 보냐면은 진리집합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잡아먹으면 참이고요. 안 잡아먹으면, 못 잡아먹으면 거짓이에요. 판별이 가능하죠. 그런데요, 때로는 네가 명제를 이렇게 수많은 명제들을 볼 텐데 그 명제들 중에서 진리집합으로 만들어내기 힘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진리집합 관계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 그럼 그럴 때는요, 있잖아요. 반례를 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 145페이지 필수예제 4번을 볼게요. 가로 1번.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했네요. 그쵸? 봅시다. 얘가 0이면 2다 라고 했네요. 알다시피 얘는요 x-2, x-1 이퀄 0 이렇게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내가 이 조건을 P조건이라 한다면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1하고 2가 되겠죠, 그쵸? 이 조건을 Q조건이라고 한다면 Q의 진리집합은 달랑 2 나오겠네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봐봐. Q집합은 2밖에 없고요. P집합은 1하고 2 둘 다 있네요. 얘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1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니네요. 그쵸?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야?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괜찮아요? 가로 2번. 요거 2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면 x, y는 양수이다 라고 했네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을 잡아 먹어야겠네요. 그냥 얘의 진리집합은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 있죠.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y, 바 x 0보다 커야 되고요. y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원소 나열을 못 하겠는데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 있지. x, y 반대. 이때는 얘가 만족하려면 x 0보다 커야 되고 y 0보다 커. 이거 맞아. 그치? 근데 얘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지, 그치? 뭔데? 둘 다 음수여도 어때요? 재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뒤에 있는 진리집합은 원소가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진리집합은 요거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의 범위가 얘 범위를 잡아먹죠. 왜 그러냐면 이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게다가 뒤에 있는 진리집합은 이 범위도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얘가 얘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명제가 참이 되겠네요. 3번 볼게요. x가 3의 양의 배수면 x 플러스 1 짝수 이의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하고 관계가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잡아먹으면 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리집합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발레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까? 3의 양의 배수 중에 이런 숫자가 있어. 6이라는 숫자가 있어. 양의 배수죠. 3의 배수지. 야, 근데 얘가 맞아? 그러면 6 더하기 1이라는 애는 7인데 얘가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떨어지는데 얘가 아닌 케이스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발레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거짓입니다. 발레 되는 케이스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무조건 거짓입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그냥 발레를 들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4-1번을 볼게요. 4-1번에 가로 2번만 볼게. P조건이 x, y가 0이다 라는 조건이고요. Q조건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조건이야. 그리고 전제 조건은 x, y, z는 실수라고 나왔네요. 자, P이면 Q이다 얘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얘는 이거 또는 이거야. 그치? 이거 또는 이거. 얘의 진리집합은 이거야. 됐어? 이거 있잖아. 얘 집합을 따로 하나 만들고 얘 집합을 하나 따로 만들지. 그러면은 얘는 이거야. 봐. x는 0이라는 집합이 있고요. y는 0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쳤을 때 얘의 진리집합은 얘 또는 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될 거예요. 얘가 P의 진리집합이 돼.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냐? 얘 그리고 얘죠. 얘 그리고 얘기 때문에 Q의 진리집합은 교집합 여기 부분이 될 거야. 그러면 봐. 뒤에 있는 집합은 여기밖에 없고 앞에 있는 집합은 요건데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지 않죠. 그러니까 얘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꾼 Q이면 P다의 명제는 진리집합을 바꿔. P의 진리집합은 얘인데 이 전체인데 Q의 진리집합은 여기밖에 없지.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잡아먹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4-2번을 볼 텐데 4-2번은 내가 디귿 하나만 볼게요. 이 디귿이 어떻게 생겼냐면 x 더하기 y와 xy가 정수이면 xy는 정수이다 라고 했네요. 내가 이렇게 표시할게. 이것 그리고 이게 정수다
이게 P 조건이고요. 이거 둘 다 정수다. 이게 Q 조건이야. 얘가 P 조건, 얘가 Q 조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게 참인 명제인지 확인하자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얘의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가 없고 얘의 진리집합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얘가 얘를 잡아먹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발례를 들 수밖에 없어. 그냥 발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x가 루트 2고요.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면 어떨까? 그런 다음에 쭉 해볼게요. x 더하기 y는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0이야. 정수죠. 그쵸? 아, 오케이. 정수 만들었어. 그 다음에 xy는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라서요. 얘는요, 마이너스 2예요. 정수죠. P 조건을 만족하네요. 괜찮아요?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면 P 조건 만족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Q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놈은 새끼 루트 2 정수 아니에요. 요놈은 새끼 마이너스 루트 2 정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P 조건을 만족하지만 Q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겠죠. 어떨 때? 요렇게 될 때. 그죠? 발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D의 명제는 거짓입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발례를 들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146페이지 필수 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두 조건 PQ가 있는데 P 조건이 X가 1보다 작고요. Q 조건이 X-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새롭게 명제를 만들었는데 P이면 Q이다. 요놈이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얘가 참이 되려면 Q의 조건이 P의 조건을 잡아먹어야 되지. 다시 말해서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을 잡아먹어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은 볼게.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A를 일로 넘기면 X가 3 플러스 A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보다 작아야겠죠.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얘의 범위가 얘의 범위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1보다 작다. 요 조건이 P 조건인데 요 조건을 잡아먹어야 돼. 요 영역을 잡아먹어야 돼. 그래서 3 플러스 A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 1이라는 애가 3 플러스 A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상관없죠. 자,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A는 크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5-2번 한번 볼게요. 두 조건 PQ가 있는데 P 조건이 절대값 X-3이 K보다 작다. 이게 나오고 Q 조건이 있어. 이 Q 조건은 마이너스 2, X,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렇게 될 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P이면 Q이다. 참이 돼야 돼. 그러면 아까처럼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을 잡아먹어야겠죠. 그쵸? 그럼 요거는 그냥 수직선 바로 그어도 될까? 자, 작은 것부터 그냥 해볼게요. P의 조건. P 조건은 이거는 잠깐만 바꾸자. 얘가 결과적으로 X-3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다야. 더하기 3을 하면 K는 3-K보다는 커야 되고요. K가 아니라 이거 X죠. 그쵸? X는 3-K보다는 커야 되고요. 3 플러스 K보다는 작아야겠죠. 얘가 작은 조건이니, 작은 범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다. 3-K보다는 커야 되고요. 3 플러스 K보다는 작아야 돼요. 괜찮죠? 이걸 먹어야 돼. 이 조건이 먹어줘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Q의 조건이 P 조건을 전부 다 잡아먹죠. 그쵸? 이렇게 돼야지 저 명제가 참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 결론이 나오네요. 요렇게 두 개 봤을 때 이 관계가 나와야 되고요. 요렇게 봤을 때 이 관계가 나와야겠네.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등호도 성립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치? 오케이. 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K의 범위는 K는 작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5보다 작거나 같겠죠. 요거는 K는 작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최종 정답은 얘하고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얘하고 공통범위는 K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얘를 만족하는 K의 최대값 물어봤네요. 그죠? 따라서 K 값은 뭐가 된다? 최대값 2가 되겠네요. 147페이지 필수 예제 6번을 볼게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지. 그치? 그림 그려볼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P 집합, 그 다음에 Q 집합 이렇게 있고 여기 R 집합이 있네요.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있네. 그죠?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할 때 오른쪽 그림은 세 집합 PQR 사이의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거짓인 명제를 고르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R이면 P이다. 이 말 뜻은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을 잡아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면 R 집합이 P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
P집합이 R집합 안에 들어가 R이 P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이네요. 괜찮죠? 두 번째, 요거죠. R집합이 이번에는 Q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R집합은 Q 안에도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네요. 괜찮아요? 세 번째로 볼게요. 3번. not P이면 not Q이다야. 그때 얘기했지만은 not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야 돼? Q의 여집합이 돼야 되고요.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이게 P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돼야 돼. Q의 여집합이 돼야겠지. 근데 나는 알아. 이거 어떻게 바꾸기로 했지? 아, 여집합을 둘 다 없애버리고 위치 바꾸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얘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Q가 P집합의 부분집합. 아, R이라 썼네. P의 부분집합이 되어야겠지. 확인해볼까? 오히려 P하고 Q하고는 사이가 부분집합 관계가 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요. 괜찮아요? 4번 하나만 보고 그냥 끝낼게요. 왜냐면은 5번, 4번이 다 똑같지, 그치?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되겠다. not P이면 not R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P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돼야 돼. R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바꾸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R집합이 P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네. R집합이 P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 맞다라고 했지, 그치? 아니면 이거 봐봐. R이 P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쵸? 얘는 맞았네요, 그래서. 오케이? 5번도 똑같이 해보면 맞았을 거예요. 그쵸? 참인 명제. 그래서 거짓인 명제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6-2번을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로 할 때 P 교집합 Q가 있는데 걔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P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Q집합은 그냥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4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P이면 not Q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때야 돼? 진리집합을 검사해봐야겠지. 자, 진리집합을 볼게요. 얘의 집합은 P집합이고요. 부분집합이 돼야 돼. 얘가 Q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Q의 여집합은 여기죠.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Q의 여집합이 되는데 이 Q의 여집합이 전부 다 P를 잡아먹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이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